환영합니다, 청취자님.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음이랑 그 끝없이 이어지는 화상회의 속에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항해하고 계신가요? 아마 다들 정보의 바다에서 스크롤 멈추는 게 참 쉽지 않으실 텐데요. 맞아요. 혹시 모니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시다가 막 뇌가 찌릿하거나 에너지가 완전히 방정되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심층 분석이 아주 흥미로운 해독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오늘 주제가 아주 흥미롭죠? 네,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는 치유관광 테라피라는 새롭고 다소 낯선 세계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의료 웰네스관광대학원의 이용근 교수팀이 연구한 방대한 데이터가 오늘의 주된 출처인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인도에 있는 학생이 우리가 매일 업무용으로 쓰는 줌 화면을 통해 한국의 명상 테라피를 받았는데 뇌파가 물리적으로 변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연구실에서 누군가 물리적인 접촉 없이 1m 떨어진 곳에서 에너지를 보냈을 때 치명적인 세균에 감염된 쥐들이 100% 생존했다면요. 아마 지금 이 질문을 들으신 분들 중 10중 8구는 이거 무슨 공상과학 영화나 판타지 소설 설정 아닌가 하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 이 데이터들을 접했을 때 비슷한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신비주의나 근거 없는 추측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실험실 환경과 자동 혈액 분석기가 도출해낸 생화학적 수치, 그리고 아주 정밀한 뇌파 스캐닝 장비가 그려낸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완전한 과학의 영역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생리적 시스템과 신경계가 보이지 않는 생체 에너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추적한 결과물이죠.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미래 웰니스 산업이 공간의 제약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꼼꼼히 뜯어볼 필요가 있는 거였죠. 자, 먼저 그 놀랍다는 렛, 즉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인공 감염 실험 논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귀라거나 생체 에너지라는 단어를 접하면 약간 비과학적인 영역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짚어보니 이게 현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더군요. 서양 근대 과학의 기틀을 다진 아이작 뉴턴이나 르네 데카르트 같은 학자들도 이 생명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 꽤 진지하게 접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죠. 뉴턴은 인간의 몸속에 신경 섬유를 따라 진동하며 전달되는 일종의 미묘한 영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데카르트 역시 혈액의 흐름과 뇌, 신경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동물의 기라는 개념을 논문에서 다루었고요. 서양 과학의 거장들도 이미 고민했던 주제였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측정 기술의 한계 때문에 철학적 추론에 머물렀지만요.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서 캐나다 맥길 대학의 버나드 그라드 교수가 치유사의 에너지가 쥐의 갑상선종 진행을 억제한다는 이중맹검 실험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과학적 측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라드 교수의 실험이 60년대에 있었군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공주대학교와 한국포리텍대학 연구팀의 실험은 바로 이런 오랜 탐구의 연장선상에서 현대의 엄격한 의학적 통제 방식을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계가 오랫동안 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측정하려고 시도해왔다는 맥락을 알고 나니까 이 실험이 확실히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네요. 제가 이 레트 실험의 방법론을 읽어봤는데 연구팀이 쥐들에게 그저 가벼운 감기 바이러스를 주입한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아주 치명적인 세균이었죠. 네, 포도상구균, 즉 S. 아우레우스라는 화농성 세균을 쥐의 뒷다리 관절에 직접 주사해서 인위적으로 심각한 폐혈증을 유발했습니다. 통제군, 그러니까 아무런 기치료를 받지 않고 내버려둔 대조군 쥐들의 부검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상황이 꽤 처참했어요. 단 며칠 만에 100% 폐사했습니다. 맞아요. 13일 이내에 전부 죽었고 간이나 비장 같은 주요 장기들이 심하게 붓고 검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게다가 그 장기들에서 주입했던 세균이 그대로 다시 검출되었습니다. 폐혈증으로 절신이 무너져 내린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런데 기치료를 받은 실험군은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면서요? 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전문가가 쥐들이 들어있는 케이지에서 약 1m 떨어진 거리에서 기를 보내는 이른바 발공을 실시했습니다. 1m 거리면 직접 만진 게 아니네요. 전혀 만지지 않았습니다. 약물을 투여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일정 거리에서 에너지를 방사한 것이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관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실험군의 쥐들은 100% 생존했습니다. 100% 생존이요. 단 한 마리도 안 죽고요. 네, 전원 생존했습니다. 부검 결과 역시 대조군과 판이하게 달랐는데요. 주사를 맞았던 다리 부위에만 가벼운 염증 흔적이 남아있었을 뿐 나머지 주요 장기들은 붓기 한없이 깨끗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생존한 쥐들의 간이나 비장 어디에서도 처음 주입했던 그 치명적인 포도상구균이 전혀 배양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약간의 의심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듣고 있다면 머릿속에 경고음이 크게 울릴 것 같거든요. 약물 투여도 없이 단지 1m 떨어져서 에너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률 100%의 폐혈증을 이겨냈다. 이거 혹시 실험실 환경의 우연이나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건 아닐까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연구팀 역시 그 현상을 단순히 운이나 결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쥐들의 혈액 검사를 통해 내부에서 어떤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추적했죠. 혈액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해답의 실마리가 효소 수치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기 치료를 받고 생존한 쥐들의 혈액을 분석해 보니까 특이하게도 ALP라는 수치가 기준치보다 5배나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 효소는 주로 간, 뼈, 신장 같은 실질 장기에서 대사가 활발해지거나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크게 변하거든요. 면역 반응이 수치로 증명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전달된 생체 에너지가 쥐들의 면역 시스템에 모종의 신호를 보내서 생리적 항상성, 즉 면역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체내의 탐식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침투한 세균과 치열하게 싸우고 결국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것이죠.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청취자님, 이걸 조금 더 일상적인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의 ALP 수치를 일종의 면역 시스템의 비상 사이렌이라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보통 상태라면 세균이 침투했을 때 사이렌이 안 울리거나 너무 늦게 울려서 결국 대조군 쥐들처럼 몸이 점령당하고 맙니다.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죠. 그런데 외부에서 생체 에너지가 1m 거리를 뚫고 들어오자 이 에너지가 스위치를 딱 켜서 몸 전체의 방어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가동시킨 셈이네요. 그저 기분이 좋아지는 플라시보가 아니라 피와 세포 단위에서 일어난 물리적인 방어전이었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쥐들에게 통했다면 과연 사람에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뇌파 데이터로 넘어갈 차례군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제 실험실의 케이지를 벗어나 실제 사람에게 이 테라피를 적용한 이용근 교수팀의 뇌파 데이터를 꺼내볼 건데요. 연구팀은 대면 방식과 비대면 원격 방식을 나누어서 두 사람의 뇌파 변화를 시간에 따라 관찰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아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무너지는 걸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허공공님입니다. 이분은 연구팀과 직접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며 진행하는 K-메디웰 요가 명상 테라피를 체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대면 방식의 테라피죠. 직접 만나서 기혈의 순환을 돌리는 과정이었겠네요? 맞습니다. 단 2시간 남짓 진행된 이 집중 테라피 전후로 허공공님의 뇌파를 측정했는데요. 그 변화의 폭과 속도가 상당히 뚜렷했습니다. 뇌파라는 게 사실 우리의 감정 상태나 스트레스 지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2시간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테라피 시작 전 뇌파 매핑을 보면 기본적으로 긴장과 인지적 활동을 나타내는 파동에 머물러 있었고 좌뇌와 우뇌의 활성도에 다소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죠. 그런데 테라피 직후의 뇌파는 형태부터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뇌의 훈련 모두가 이완과 안정을 상징하는 알파파로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2시간 만에 알파파로요. 네.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며 직접적인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졌을 때 뇌신경계가 아주 단시간 내에 안정을 찾고 뇌균형 지수가 즉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죠. 정 주자님, 이걸 컴퓨터에 비유하자면요.
머릿속에 수십 개의 브라우저 창이 열려 있어서 윙윙거리며 과부하가 걸려 있던 뇌가 단 2시간 만에 모든 창을 깔끔하게 닫고 부드러운 화면 보호기 모드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이런 즉각적인 리셋 효과가 일어난다는 건 누구나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상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두 번째 사례가 정말 이 연구의 핵심을 관통하죠. 네,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사봉공님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있는 연구팀과 직접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 위치한 서브아티 대학교의 요가 명상학과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줌 화상회의를 연결해서 사공공님에게 매일 아침 30분씩 한 달에 걸쳐 비대면 원격 테라피를 진행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엄청난 상황이었죠. 네, 이때 사용된 게 한국의 전통 소리와 주파수를 활용한 국악 호흡 명상인데요. 아까 G신앙에서는 거리가 1m였잖아요. 이번엔 무려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고 그 사이를 차가운 디지털 모니터와 해적 케이블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달 후 사공공님의 뇌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한 달간의 추적 데이터는 앞선 허공공님의 대면 사례와는 질적으로 다른 방향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실험 초기 사공공님의 뇌파는 이미 이완 상태인 알파파 영역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가 명상학과 학생이니까 평소에도 기본적인 이완 훈련이 되어 있었을 확률이 높죠. 아, 이미 화면 보호기 모드에 가까웠군요. 네. 그런데 수주에 걸쳐 매일 원격으로 국악 호흡 명상을 진행한 후의 데이터를 보면 뇌의 기본 활성 모드가 저베타파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의 자기 조절 능력이나 주의력을 나타내는 지수들이 또렷하게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죠. 잠깐만요. 여기서 개념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대면 테라피를 받은 허공고님은 뇌파가 알파파로 전환되면서 안정을 찾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도의 사공고님은 오히려 저베타파로 변했다고요. 언뜻 들으면 결과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명상이나 테라피의 목적이 무조건 뇌를 잠재우거나 가라앉히는 것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알파파가 뇌를 쉬게 하는 화면 보호기 모드라면 사공고님의 뇌파가 이동한 저베타파 상태는 컴퓨터의 프로세서 성능을 최적화해서 업그레이드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아,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성능이 향상된 거네요. 맞습니다. 저베타파는 뇌가 불안하거나 산만한 상태가 아니라 명료한 집중력과 인지적 각성, 그리고 고도의 주의력을 유지하는 아주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화면 너머로 전해진 국악의 고유한 주파수와 호흡 명상의 에너지가 한 달간 꾸준히 기혈의 순환을 도우면서 뇌의 인지적 기능과 자기 조절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와, 이거 생각할수록 진짜 놀라운데요. 방금 설명해 주신 사람의 뇌파 데이터랑 아까 다뤘던 웨트 실험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엄청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대조군 쥐들을 전멸시켰던 폐혈증을 단 1m 공간을 가로지른 에너지가 방어해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사례에서는 그 1m라는 물리적 거리가 한국과 인도 사이에 수천 킬로미터로 확장된 거고요. 게다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매개체를 통과했죠. 제 말이요. 공기가 아니라 줌 화면이라는 디지털 망을 통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 국악의 주파수와 에너지가 인도에 있는 학생의 신경계에 정확히 도달해서 뇌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디지털망을 타고 전송되었다는 거잖아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이 현상이 시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 데이터들이 교차하면서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의 생명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매개하는 특정 주파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공간이나 디지털 매체의 장벽에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벽을 뚫고 지나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1m 거리에서 쥐의 면역 항상성을 깨운 그 본질적인 힘이 주파수와 소리라는 형태를 입고 화상 화면을 통과해 인간의 뇌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자면 미래 치유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당장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거나 트렌드를 읽으려는 청취자님에게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할까요? 보통 우리가 치유관광이라고 하면 자연환경이 좋은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직접 현지 테라피스트에게 마사지를 받으며 쉬고 오는 걸 떠올리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의 웰니스는 로컬, 즉 그 장소로 반드시 이동해야만 체험할 수 있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용근 교수팀의 연구는 치유의 방향성이 반대로 흐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대면 원격 에너지 테라피가 시공간을 초월해 인간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면역 항상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공간의 한계가 사라진다면 치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컬, 즉 글로벌과 로컬이 결합된 치유 관광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소리인 국악과 명상이라는 가장 지역적인 콘텐츠가 줌이라는 글로벌 디지털 기술을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당신이 치유를 위해 우리 쪽으로 비행기 타고 와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치유 에너지를 당신의 모니터 속으로 쏘아보내주겠다. 로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도든 뉴욕이든 런던이든 지친 전 세계인들이 자기 방 안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뇌와 몸을 치유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관광객 유치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인간과 기술 그리고 에너지가 맺는 관계 자체를 새롭게 정해야 하는 거네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깊은 여정 어떠셨나요? 우리는 오늘 실험실의 작은 케이지에서부터 인도의 어느 학생 방안까지 시공간을 넘나드는 흥미로운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꽤 긴밀하게 연결된 과학적 증거들이었죠? 네, 치명적인 세균에 감염되어 100% 폐사했던 대조군 쥐들과 달리 1m 거리의 에너지 테라피만으로 면역 사이렌을 울려 100% 생존해는 놀라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체 에너지의 실체는 사람의 뇌파 스캐닝을 통해 더 선명해졌죠. 허공공님이 대면으로 뇌파를 안정한 사례, 그리고 사공공님이 줌 화상을 통해 1개월간 원격 국악 호흡 명상을 진행하며 뇌의 집중력과 인지 프로세서를 업그레이드한 사례까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플라시보가 아니라 철저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원격 테라피는 이미 글로벌 치유 관광의 강력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을 위해 마지막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그저 먼 미래의 산업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지금 당장 당신의 앞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늘 화상회의나 스마트폰 화면이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번아웃을 부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한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통찰을 줍니다. 매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송되는 전통음악과 호흡의 주파수가 디지털 화면을 넘어 우리 뇌파의 균형을 맞추고 생체 에너지를 깨울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이 매일 바라보는 수많은 디지털 기기의 화면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치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는 기술을 통해 얼마나 더 깊이 서로의 생명 에너지를 연결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실 때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화면을 통해 어떤 에너지를 다운로드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당신의 호기심을 지식으로, 그 지식을 삶의 통찰로 연결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당신의 깊은 탐구를 응원하며 편안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